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이경제TV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는 집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사업자로 등록하십시오. 세금 깎아드리고 혜택 드릴 테니 제발 전월세 시장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 말을 믿고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묶어둔 수많은 임대사업자들, 당시엔 주거 안정을 돕는 애국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8년의 약속이 끝나가는 지금, 그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사탕을 주더니 이제 와서 몽둥이를 든다? 이게 단순한 임대인들만의 억울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변화의 끝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셋집, 여러분이 사려는 아파트 가격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줬던 마지막 보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혜택 줄 때 안 팔고 버티면 나중에 팔 때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가 무려 22,000 가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시장에 강제로 끌어내서 펄펄 끓는 집값에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정부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퇴로를 막아버린 매물 압박 카드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전세 시장을 초토화하는 자충수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 논리를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볼까요? 올해 서울에서만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이 22,000 가구가 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약 12,000 가구니까 그 거대 단지 2개 분량의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의 판단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세금 무서우면 이 물량들 빨리 시장에 내놔라. 그러면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떨어지겠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22,000 가구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급매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인들의 분위기는 험악하다 못해 폭발 직전입니다. 정부 말 믿고 8년 동안 보증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와서 출구 전략까지 막아버리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싸게 팔까요? 아닙니다. 증여를 고민하거나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실거주로 전환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는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주택자분들, 집값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대목을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 왔습니다. 일종의 민간 공공주택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혜택이 사라지고 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일반 임대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5% 룰에 묶여있던 저렴한 전세 매물들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매매가를 잡으려다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물량 22,000 가구도 문제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시장입니다. 사실 서민들의 가장 튼튼한 주거 사다리가 되어줬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걸 보면서 빌라 임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파트도 저러는데 우린 오죽할까라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에 세제 혜택 폐지라는 찬물까지 끼얹어지면 공급 자체가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빌라가 지어지지 않고 기존 임대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결국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이 머물 곳이 사라지는 주거, 하향 평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혼란 속에서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무주택자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게 될 정부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이득은 현금을 쥐고 있는 자산가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신뢰도가 무너져 매물이 쏟아지든 반대로 잠기든 결국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파동을 이용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출구 전략의 재수립입니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분들이라면 양도세 중과 부활 시점을 확인하고 증여와 매도 중 어느 쪽이 실익인지 지금 즉시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둘째, 임차인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한 활용해 시간을 버십시오. 2026년은 공급 공백과 정책 변화가 맞물리는 극심한 혼란기인 만큼 지금은 무리한 이동보다 거주권을 확보하며 시장의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이 경제 TV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정부가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내놓을 추가적인 보완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틈새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생물과 같습니다. 오늘 맞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죠. 흔들리는 정책에 내 자산을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공부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경제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